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4부 비타민C 어떻게 먹을까? 1. 비타민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C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자.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나는 비타민C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도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복용하기보다 위장에 있는 음식물과 최대한 섞이게 해서 그곳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아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복용법을 권한다.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결국 아침, 점심, 저녁 등 으로 3번에 나누어 복용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이는 비타민C의 복용 후 흡수되는 양상과 그 후의 혈중 변화를 최대한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즉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2~3시간 후에 절정의 혈중 농도를 보이고 대사를 통해 이후 2~3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결국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함이 비타민C의 양리작용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일은 비타민C의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와 양리작용을 최대로 올려주는 일이니 주저할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6g을 식사 때마다 2g씩 3번에 나누어 복용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폴링 박사는 1시간에 1g씩 복용하라고 권하지만 이것은 거의 실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실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복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 하루에 3번에 걸쳐 자기 체중에 맞는 용량을 나눠 먹고자 한다면 비타민C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비타민C의 효능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음식 섭취와 동시에 음식물의 양에 비례해 비타민C를 복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아무리 비타민C의 작용 기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휴대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에 속한다.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하라. 비타민C의 화학적 명칭이 아스코르빈산, 즉 산인 만큼 공복에 복용하는 것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심한 경우 위장 출혈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절대 공복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음식으로 위장을 어느 정도 채운 후에 복용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 90% 이상이 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자칫 음식과 함께 복용해도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진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원래의 복용량 가로 식사 때마다 2g으로 증량한다. 비타민C야말로 근본적으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재 중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라.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온 식구가 다 먹어야 하니 만만하지가 않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비타민C가 특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대략 살펴보면 1g짜리 한 알에 70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좀 더 실생활에 이해가 쉽게 설명해보자. 하루에 5,000원짜리 담배 한 갑씩 피우는 아빠가 담배를 끊으면 6, 7 식구가 하루에 6g씩을 복용할 수 있고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3, 4 식구의 비타민C 비용이 나오니
얼마나 싼가를 알 수 있다. 정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가루 제품의 경우 더욱 가격은 내려간다. 가루 제품은 효능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휴대와 복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알약은 다소 비싸지만 휴대와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로즈 힙이 섞인 것은 피하라. 흔히 한국 사람들은 미제를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비타민C를 사서 보내라고 하고 한껏 자랑한다. 그런데 미국산 비타민C 제품의 거의 대부분에 로즈 힙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 이것이 섞인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들어간 비타민C가 위 속에서 즉시 녹아 음식물에서 생기는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야 하는데, 로즈힙이 들어있는 제품은 한꺼번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서서히 녹아 조금씩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은 대단히 높아진다. 아울러 소위 그 물질이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흡수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암이 많은 한국의 경우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는 이유가 흡수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위장 속에서의 발암 물질 생성의 억제가 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권하는 것이다. 더욱이 로즈힙이 섞인 비타민C를 다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설사가 나며 대개는 변이 묽어진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우라면 오히려 변비가 치료되어야 한다. 가급적 순수 비타민C를 복용하라.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500정이 든 비타민C 제품을 사서 약 10%쯤 먹었는데 우연히 비타민C에 배합된 다른 물질의 목록을 보니 활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활석은 입으로 섭취했을 경우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다량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나는 즉시 비타민C를 구입한 가게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나는 그 제품을 할인가로 구입했는데 가게에서는 본래 가격으로 환불을 해주었고 정중하게 사과도 받았다. 18달러를 주고 구입한 제품에 대해 36달러를 돌려받고 어안이 벙벙해 서 있는 나에게 덩치 큰 지배인이 정중하게 사과하던 광경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가급적 비타민C, 즉 아스코르빈산 외에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제품을 복용하기를 권한다.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원래 정제된 비타민C 가루는 흰색이다. 따라서 제품화된 알약도 흰색이어야 한다. 그런데 흰색의 정제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혹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해 색이 노랗게 변한다. 이렇게 산화한 비타민C는 비타민C 본연의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매 후 색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구입한 곳에서 반품을 요구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부터 노랗게 만들거나 다른 색소를 넣어 만든 비타민C 제품도 있다.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노랗게 제조된 비타민C가 산화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다고 하자. 무슨 방법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사의 사장조차도 구분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왜 흰색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라. 나는 간혹 사람들에게 종합 비타민 복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사실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C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량으로 복용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 복용하고 비타민 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타민 C는 결코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그러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잊지 말고 비타민 C 2g 이상을 복용하도록 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30분 후가 아니다. 식사 중간에 복용하든지 식사 후에 즉시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비타민 C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어떻게 갖고 다니든 식사 후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 끼분 비타민 C 먹는 것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해산소나 발암 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번에 많이 생겨 암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복용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 필자가 강의를 다닐 때 강의 후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다. 상식적으로 천연이 합성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나아가서 석유 제품에서 합성하면 몸에 나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천연 비타민 C라는 용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대신 천연물 유래 비타민 C라는 용어가 있다.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천연 비타민 C이지만 일단 오렌지에서 추출되어 정제된 비타민 C 제품이라면 더 이상 천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 C를 추출하는데 화학 물질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 이미 비타민 C가 화학적 공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 C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시중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비타민 C는 세균을 이용한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특정 세균에게 밀가루나 고구마 가루와 같은 녹말을 먹이로 주고 키우면 그 세균들이 살면서 비타민 C를 생합성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 과정이 엄청난 미생물 학적인 공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최고의 선진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없다. 미국에서 사온 비타민 C 제품이 결코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중국에서 제조된 비타민 C를 수입하여 다만 다양한 종류의 제품만을 미국에서 만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현재 영국과 중국 외에는 비타민 C를 제조하는 나라가 없다. 한편 석유류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조된 순도 100%인 순수 비타민 C는 오로지 실험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가격도 매우 비싸다. 참고로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 C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미생물을 이용한 생합성한 제품이고 그 순도도 95에서 96%에 머물 뿐이다. 이 비타민 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